일단 뇌수술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물론 1차적으로 약물치료, 식이치료로 잘 되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해보고 거기서 조절되는 거를 시간을 좀 기다려보는 게 사실 1번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이제 뇌전증 수술을 고민해봐야 되는 거는 또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뇌전증으로 수술로 치료한다라고 하면 크게 몇 가지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문제되는 뇌를 도려내서 이제 뇌전증 안 좋은 뇌는 도려내고 좋은 뇌는 정상으로 잘 발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병소를 절제하는 수술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안 좋은 뇌가 좀 이제 여러 군데 퍼져 있으면 결국 이제 그 뇌전증 발작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큰 경기를 막아주고 그걸 해서 2차적으로 다친다든가 이걸 막아주고 큰 경기를 작은 경기를 만들어주는 어떤 뇌 안 좋은 뇌들 사이의 길을 이제 차단해주는 그런 목적의 수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현재에서는 어떤 치료든 간에 효능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이제 좀 중요하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에서 생긴 뇌전증도 결국 뇌의 기능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뇌를 찾아서 거기에 이제 전기 자극을 준다든가 아니면 미주신경 자극술처럼 신경에 자극을 줘서 그게 뇌의 기능을 정상으로 돌린다든가 이런 신경 조절 수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목적은 이런 세 개의 경기를 없애거나 큰 경기를 작은 경기로 만들거나 뇌의 기능을 조절해서 경기를 줄이거나 없애는 이런 크게 세 가지의 목표를 갖고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것과는 별개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안전성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서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가능하면 인체에 해가 덜 가게 해서 하는 방법들이 워낙은 여태까지 말씀드린 수술 중에 일종이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수술도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소아뇌전증 수술은 이제 어떤 경우에 보통 하게 되는 선생님? 네, 사실은 뇌 병변이 있으면 이걸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환자 MRI거든요. 제가 보통 어머니들께는 이제 호두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뇌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 똑같이 가득 차 있는 게 정상 뇌입니다. 큰 병변이 없는 뇌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 가운데에 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잘못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옆쪽에 보시면 왼쪽 뇌에 비해서 오른쪽 뇌가 굉장히 큰데 이 부분도 잘못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변이 있을 때에는 이 부분을 수술을 한다. 그렇게 하면 경련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을 좋게 해주는 그런 완화를 목표로 하는 수술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수술들 또한 경련이 조절이 잘 되지 않는데 병변이 없을 때에도 또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소아뇌전증 수술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내과적인 치료를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선뜻 이렇게 권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많은 연구나 또는 뭐 학회 이런 데 들어보면은 수술에 대한 적응증이 된다면 빨리 하는 것이 예후가 좋다. 그럼 관련 빨리는 언제 하는 거냐? 뭐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물론 기본 전제는 약물이나 식이로 치료가 될 수 있고 조절이 될 수 있겠냐가 이제 기본 전제고요. 그렇게 안 됐을 때를 이제 가정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상은 애들 같은 경우는 뇌전증 발작 자체가 어떤 삶에 굉장히 큰 장애를 어떻게 보면 유발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분이 다 잘 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성인 같은 경우는 뇌전증 발작을 하는 게 직장 생활이라든지 뭐 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사회생활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애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발달입니다.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왼쪽 위에 있는 이제 그림처럼 뇌는 성숙해져 나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5살짜리는 5살짜리의 뇌, 10살짜리는 10살짜리 뇌를 가져야 되는데 경기파가 뇌의 발달을 막고 있다면 당장은 얘가 부모님이 잘 봐주셔서 생활에 큰 불편이 없더라도 앞으로 평생 보호자분이 봐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얘가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그 삶을 봤을 때는 그래도 결정되면 조기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경우가 이제 뇌에 이제 다치는 경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소아 같은 경우도 한 4분의 1 정도는 뇌 외상이 이제 넘어져서 생긴 뇌 외상이 이제 생겨서 만약에 다치는 경기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병변이 있고 이 환자가 약으로 조절이 안 되면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수술도 이런 완치를 기대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 소아뇌전증 수술을 어떻게 준비를 잘해야 안전하고 또 저희가 또 정보를 잘 드려야 또 이 신경외과 교수님들께서 정말
정교하게 세심하게 이렇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죠,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이제 해야겠다 아니면 수술 좀 생각해 봐야겠다 하면 사실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술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수술 얘기를 조금 꺼내면 그때 처음에 비디오 뇌파 검사, 고해상도 MRI, 펫, 아니면 인지평가, 아니면 기능성 MRI 등 다양한 검사를 우선 시행을 합니다. 이때 검사를 하고 이 환자는 왼쪽 앞쪽이 나쁘다라든지 아니면 오른쪽 뒤쪽이 안 좋다라든지 어느 정도의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저희가 계획이 쓰면 그때 이제 그걸 바탕으로 다시 1차 수술을 계획하게 됩니다. 1차 수술 때는 평상시에 저희가 2개 머리뼈 위에 붙여서 하는 뇌파 검사를 머리뼈 아래쪽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뼈를 열고 여기다가 뇌파를 정밀 뇌파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붙이고 다시 나와서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뇌파 검사를 정밀하게 한 다음에 안 좋은 쪽이 여기다 왼쪽 앞에 측두엽 쪽이다 라고 결정이 되면 거기를 자르는 수술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사실 뇌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요. 이전에 이제 하는 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MRI 검사, 펫 검사 이렇게 보시면 얘기만 들어서는 그냥 뇌 사진을 찍는다고 이제 생각이 되실 텐데 펫 같은 경우는 뇌 기능, 뇌 활성도를 좀 더 보고 MRI 같은 경우는 뇌 모양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좀 다르고요. 이렇게 뇌파를 찍어서는 뇌 어떤 부분에서 경련이 시작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검사들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보시면 이게 선같이 이렇게 뇌파를 찍었다면 뇌파 결과가 나왔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MRI를 3D로 리컨스트럭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위에다가 어디 부분이 제일 문제가 있다, 여기서 경련이 발생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위치를 이렇게 시각화하고요. 신경외과 교수님들과 같이 얘기를 해서 절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가장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타겟하는 딱 그 부위를 정확하게 다른 뇌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하기 위함이고, 또는 이 문제되는 애만 속아내야 되는데 결국은 이걸 속아냄으로써 이 아이가 갖고 있는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를 걷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서전, 이 외과 의사들과의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과 의사 입장에서 우리가 나온 데이터가 이렇고 우리는 이걸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거 잘 될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이제 저희가 하고 계획을 실제 이제 실행해 주시는 게 이제 서전, 외과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일이신데, 뇌전증 로봇 수술이라는 것을 시행을 하셨다라고 해서 좀 많은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데서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수술 전에 제일 안전하게 수술하기 위해서는 좋은 뇌, 나쁜 뇌의 지도를 그리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머리뼈를 크게 열고 거기에 이제 전극을 붙여서 하는 방법으로 뇌 기능을 이렇게 평가했는데, 사실상은 그 수술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꽤 높습니다. 꽤 높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이제 뇌전증 수술을 조금 더 꺼려하는 내과 의사도 그렇고 외과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꺼려하는 요인이었는데, 이 로봇이라는 거를 통해서 뇌를 머리뼈를 크게 열지 않고 뇌에 대략 한 3mm 정도 구멍을 넣어서 0.8mm 정도 되는 지름의 전극을 이렇게 꽂아 넣는 식으로 뇌에 넣으면 뇌 손상도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시고, 그러면서 이제 뇌에서 나오는 경기파, 그다음에 좋은 뇌, 나쁜 뇌 이런 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과거에도 할 수는 있었지만 사실상은 로봇이라는 방법이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성도 떨어지고 해서 사실상은 널리 시행 못 됐던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지금은 그 위치를 잡아주고 자 일로 이렇게 넣으면 뇌 손상, 뇌혈관의 손상 없이 안전하게 전극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정말 이 뇌전증 수술을 직접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아까 완치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환자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뇌전증 수술을 하면 약도 안 먹고 이제 앞으로 안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뇌전증 수술한 다음에 그 초반의 어떤 경과나 또는 조금 더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 경과가 어떠신지를 장호석 교수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전증 수술을 하게 되면 과거에 이제 생각하기로는 뭐 재활치료도 받아야 되고 한두 달은 병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은
김세희 교수님 같이 뇌 지도를 잘 그려주시면 신경학적 합병증 없이 대략 한 5일에서 10일 정도면 이제 수술을 퇴원할 수 있고요. 이제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외과 의사들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 같은 건데요. 초창기에 수술하고 초창기에 조금 힘들할 수 있지만 고비만 잘 넘기면 어른보다 훨씬 회복력이 좋아서 그러면은 사실상은 애라고 해서 회복력이 떨어지고 회복을 잘 못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아뇌전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이제 뇌는 가소성이라고 해서 뇌가 일정 부분 기능이 손상되면 그거를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근데 소아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운동에 좀 기능이 떨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뇌 기능이 떨어진 경우도 그런 정상적인 좋은 뇌가 그 기능을 다시 이제 역할을 받아가지고 혼자서 회복하는 기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는 기다려 본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이제 많은 기능을 회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기능이 왕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기에 수술을 하는 게 좋다는 거에 하나의 좀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뇌 가소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은 어떤 이유로든 수술을 하고 나서 그것이 뭐 손상을 입은 거잖아요. 수술해서 뭘 떼내든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멈춘다라고 하면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손상을 받은 채로 기능적으로 남아있을 텐데 이 소아들은 아주 우리가 디벨로핑 하는 그런 발달을 계속 하고 있는 뇌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어떤 손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원인, 나쁜 뇌가 해결이 되면 그 옆에 놀던 애들이 그 기능을 또 대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달을 하기 때문에 성인보다는 소아에서 훨씬 더 기능적 회복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어린 조기에 수술이 가능하다면 그 환자들을 어린 나이에 하는 것이 예후가 좋을 것이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소아뇌전증이 수술이 가능한가요? 또 어떻게 얘기하는 거는 할까요? 뭐 이런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뇌전증도 수술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지금 저울질해야 되는 거는 당장 얘가 한 달 후에 어떻게 살 거냐가 아니고 얘가 앞으로 70년 동안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선택을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경련의 감소 내지는 소실로 해서 애가 앞으로 70년 동안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사실상 한번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물론 뇌수술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은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위험한 수술은 맞는데요. 그러면 과거처럼 뇌수술만 하면 장애는 하나씩 갖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냐라고 한다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수술법의 발전이 있었고 뇌수술의 위험은 앞으로 갈수록 이제 줄어들게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